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강원 상품권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누적된 미유통 상품권이 19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태백시가 교정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교정시설 유치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원주 드림랜드가 문을 닫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폐장 이후 상황을 현장 점검 360도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춘천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 300만 명을 춘천 도심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사이 경기도 가평구는 남이섬과 자라섬을 오가는 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강원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특별 할인과 모바일 상품권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에 들어온 돈이 강원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강원 상품권. 강원도는 최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가며 강원 상품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할인과 인센티브 확대는 물론 모바일 상품권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해서 좀 더 범도민적인 관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릴레이 협약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강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30억 원 규모의 강원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상품권 유통량은 2017년 한 해 400억 원 규모를 기록한 뒤 2018년에는 100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9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 뒤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초기 노인 일자리와 청년 구직 수당으로 지급하던 정책이 중단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은 강원 상품권의 장점이 적다고 꼬집습니다. 2만여 개의 가맹점은 도내 전체 점포 수의 30%도 채 되지 않고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본사가 수도권 등에 있는 업체는 아예 가맹점이 될 수도 없어 사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강원 상품권은 아예 없어요. 어쩌다 들어오는 게 온누리 상품권 좀 들어오고 일주일에 10만 원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보편화돼갖고 어디 가서나 카드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는 뭐 사용하기 안 되더라고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강원 상품권.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한 해 관광객 330만 명이 찾는 남이섬.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손꼽히는데요. 하지만 행정구역만 춘천에 속해 있을 뿐 정작 여객선은 모두 경기도 가평만을 오갑니다. 이러다 춘천이 빛 좋은 개설구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에서 30km 떨어진 남이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장과 섬으로 가는 여객선마다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춘천 남이섬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춘천시 남면 방아리 197번지지만 남이섬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곳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를 이용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평군과 춘천시는 남이섬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가평군은 지난 3월 춘천 남이섬과 가평 자라섬을 묶어 관광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가평군은 지난 28일 남이섬과 상생 업무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부터 자라섬으로 오가는 300인승 관광선을 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라섬과 남이섬을 하나로 연결해 관광객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춘천시는 이용객이 없다며
남이섬을 오가던 주말 셔틀버스와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2년 전 모두 폐지했습니다. 춘천시가 손을 놓은 사이 실제 남이섬 관광객들도 이곳을 경기도 관광지로만 인식합니다. 가평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네. 이쪽에만 그냥 놀러 왔어요. 네. 소재가 가평인지 가평? 춘천인지. 저도 방금 말한 가평 아니에요? 가평이겠죠. 아, 그래요? 춘천시는 외국인 대상 여행사에 남이섬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관광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패스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남이섬뿐만이 아니라 시내 중심가까지 올 수 있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춘천을 찾은 관광객은 700여만 명. 이 중 절반은 남이섬을 방문한 관광객이었습니다. 남이섬을 찾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춘천 도심으로 끌어오기 위한 춘천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현 동해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동해시 사업 추진 실적을 설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오후 2시 5분쯤 영월군 남면 북상리 군 사격장에서 포사격 훈련 중 산불이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세대와 진화 인력 17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포사격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지역 대표 놀이공원이었던 원주 드림랜드를 기억하실 텐데요. 4년 전 문을 닫은 이후 지금은 놀이공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획만 요란할 뿐 여전히 부지 활용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은 한때 강원도를 대표하는 놀이공원이었던 원주 드림랜드입니다. 계속된 경영난으로 2015년에 결국 문을 닫았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10월 29일부터 이 시설물을 폐쇄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 한 명도 없고 건물도 모두 철거가 돼서 이곳이 놀이공원이었나 싶을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인데요. 그럼 내부 상황은 어떤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6년 도유지인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들어선 원주 드림랜드. 강원도 유일의 놀이공원이자 향토동물원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드림랜드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한때 분수대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철거돼서 흔적을 찾기가 힘든데요. 뒤로는 잡풀도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넓은 부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20년간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민간 위탁됐던 원주 드림랜드. 그러다 이용자가 크게 줄고 2015년 10월 계약도 끝나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원주 지역 관광지가 4년 가까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곳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드라마 세트장 등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민간 사업자로부터 받은 투자 제안도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부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좀 답답하죠. 아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 보니까 답답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저희 마을은 전체적으로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놀이공원이 폐장하면서 이 일대 상권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원주시는 드림랜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강원도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하고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해서 잘 추진해서 이제는 소초 합곡 지역도 또 원주의 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강원도가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띤 사업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좀 답보가 된 그런 공적 자금이 들어와 있는 그런 큰 국영 기업이 저희 강원도와 원주시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애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사안에 좀 중요성을 좀 절실히 느끼시고 좀 매각이라는 한 부분, 그러니까 좀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민간 투자 제한과 검토, 민자 유치 추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고 이곳은 점점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원도와 원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태백시가 교정시설, 즉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대표적인 혐오 기피 시설인 교정시설은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과연 교정시설 유치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신강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철암 인구가 이대로 가다 보면 공농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산업화 시기 국내 석탄 산업의 중심에 있던 태백시. 하지만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광산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80년대 12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무려 60% 이상이 급감했고 4만 5천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한 3일 일한 것은 한 이틀은 손님이 없고 비내걸 사람 거지 저라면 사람 많이 떠납니다. 떠나고 이래고 하고 하니까는 또 실업자도 또 많고 이래 하니까는 살이 없어 어른 게 많이더요. 상주 인구가 3만 명이 넘어 태백 지역 최대 상권 중 하나였던 태백시 철암동. 이제는 3천 명 수준의 시골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철암동은 1993년 강원 탄광이 폐광돼 버리자 실직 강부의 이주가 진행되면서 지역 인구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올해 철암동 출생자는 단 1명.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면서 지역 사회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들도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좀 어떻게든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또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자 태백시는 교정시설, 즉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5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이 설치되면 이를 관리하는 교정직 공무원 500명이 상주하고 면회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태백시의 설명입니다. 지난 1월 시민을 중심으로 교정시설 유치준비위원회가 출범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태백시와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시민 11,000여 명의 서명부를 법무부에 전달하며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유치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 특히 지역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혐오 기피 시설인 교정시설은 땅값 하락이나 주민 불안감 등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 경남 거창에서는 교정시설을 포함한 법조타운이 조성 중이고 전북 남원시와 경북 청성군도 몇 년 전부터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구는 2015년 12월 법조타운 내 구치소 신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 반대로 착공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수년째 갈등을 빚다 최근에는 주민투표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북 남원과 경북 청송도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려다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이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는 속초시에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강원 북부교도소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소자 수용 규모는 약 480명가량입니다. 다소나마 인구의 증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용자분들이 한 478명 정도의 수용 규모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식자재, 지역 농산물에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러나 속초와 경남 거창, 전북 남원은 법원, 검찰청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또 경북 청송도 이미 교정시설이 운영 중인 곳으로 태백시와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법무부가 올해 공사를 진행하거나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인 교정시설은 모두 6곳. 법무부는 2020년 이후 경기 북부와 대전, 광주구치소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계획만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해보면 신규 교정시설 계획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1, 2년 한두 달 단기간에서 이게 사업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중장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위치를 위한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교정시설 신축 계획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규모로 올 건지, 그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체류 인원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고요. 또 장소는 어디다 할 건지. 왜냐하면 시내 가운데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외곽 지역에 있으면은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용 유발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변변한 대체 산업 하나 육성하지 못한 태백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2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백 모 특수학교 교사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 이후 피해자 1명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를 감형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태백의 한 사립특수학교 교사였던 박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고교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 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면제된 입학금을 포함해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매비 등입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 고교가 해당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 산불 지역의 전통시장 체험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운행합니다. 이번 강원 지역 특별열차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와 고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 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운행됩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이용객에게는 1인당 15,000원 상당의 요금 할인과 온누리 상품권 5,000원이 지급되며 역에서 전통시장까지 무료 버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통시장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주요 기차역 고객센터나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반대하던 시민소송단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취소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시민소송단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출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시민소송단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소송단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폭이 처리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소송단이 제기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취소 소송 등 3건 모두 1심에서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성산불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설치 작업이 속속 완료되면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은 용촌리에 24제곱미터 규모의 임시조립주택 7동이 설치돼 이재민 7가구가 지난 28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산불 피해 이재민 424가구 가운데 250여 가구가 임시조립주택 입주를 희망했으며 나머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까지 전기, 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임시조립주택이 추가 제작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주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4일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현재 인근 연수원과 학교 체육관, 마을회관 등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읍면 노선 폐지에 대안으로 마을버스를 도입합니다.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되는 10개 읍면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묶어 25인승 마을버스 30대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버스는 각 읍면에서 중앙시장까지 왕복하는 32개 노선으로 이용요금은 일반 버스 요금과 동일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마을버스 한정 면허 운송 사업자를 공모한 뒤 빠르면 7월까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마을버스 구입비 등을 위해 약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우리도 저녁 초여름 같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며 영동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도 높기 때문에 한낮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 11도, 속초 17도, 강릉 19도 등으로 전날보다 최고 5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큰 폭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춘천 27도, 속초 28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계속해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파도의 높이도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오존 농도 역시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구 등 일부 경북지방에도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일교차는 계속해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경북 15도, 충남과 전북 13도, 경남 17도가 예상됩니다. 30일 목요일 전국 낮 기온 서울 26도, 경북 29도, 충남과 전남 27도가 예상됩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 소식 없이 맑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